일단 갑시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문장에 색깔이 3개가 다 들어있잖아. 그럼 첫 번째 문장에 주제의 키워드가 함축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우리는 underestimate 한다 the effectiveness of oral culture를. 소재는 뭐지? 항상 소재가 녹색이잖아. oral, 그렇죠. oral culture. 그러니까 구두의 어떤 문화, 구두의 전달법이 되는 거고 파란색으로 가면 이 글의 주제는 뭐지? 구두의 전달법의 여기 직역을 하면 효과성, 율성이 될 건데 구두의 전달은 굉장히 뭐하다? 효율적이다. 효율적인데 다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한다? 거소평가 한다. 이미 주제 첫 문제 다 들어있어요. 그걸 이제 파악하면 되고 여기 밑에 쭉 색깔 있는 거 보면 알겠지만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문장에서 녹색이니까 구두의 어떤 문화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걸 조금 무시하는데 하지만 사실은 이건 뭐하다?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지. 그 구조를 깨는데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냐? 한글로는 지금 영어는 안 되잖아. 위에 보면은 우리는 전부 다 뭐냐면 아이들의 게임에 되게 친숙을 하단 말이야. 갑자기 게임 예시를 들었어요. 근데 그 게임이 어떤 거냐면은 메시지가 is whisper. 여기는 whisper라고 속삭이다라고 얘기했지만 from A to B로 들어갔으니까 한 사람에게서 다음 사람으로 보내어지는 메시지가 whisper 되죠. 어쨌든 whisper도 스포큰이 되는 거고 오랄로 전달하는 거잖아. 말로 전달을 하는 게임을 한단 말이야. 수업 시간에 첫 아이가 옆에 이렇게 해서 아이한테 뭐 이렇게 돼서 푸쌤이 잘생겼어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가 푸쌤이 잘생겼대, 푸쌤이 잘생겼대, 푸쌤이 뭐라고 잘 했대, 이렇게 하면서 좀 이제 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Until it goes around the room 한 방울 볼 때까지. 그러면 보통 이 메시지가 어떻게 된다? invariably는 그냥 surely 같은 느낌이에요. 변함없이, 여지없이. 그 어떻게 된다? 왜곡이 됩니다. 보통 게임 하다 보면 마지막에 좀 이상하게 변질돼 있잖아. 그렇죠? 큐세는 대머리다 같은 거 바뀌어 있잖아. 보면은. Sometimes with hilarious results. 안 중요합니다. 때때로는 정말 막 말도 안 되는 정말 신랄한 굉장히 터무니없는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는 거지. 그렇죠? When the original message and the final message가 뭐 되어질 때 비교되어질 때. 그래서 이제 첫 메시지랑 마지막 메시지를 비교를 해보면 어쨌든 이 메시지가 distorted 되어진다는 거고 이 distorted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는 건 뭐야? 이 구두 전달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첫 번째 주제로 가자면 이 구두 전달은 effective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엎어야지. 하지만 이거 잘못했다라는 거지. When it is important, 이게 어떤 걸 때? 중요한 것일 때. 요거는 참고로 조금 봐줄만하다. 그래서 요것도 살짝 봐주세요. 키워드가 아니라서 좀 삐긴 했지만 이렇게. 그래서 구두의 전달이 보통은 구두의 전달이 문서보다는 덜 정확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렇지만 이 구두 전달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이 oral culture가 accurately 정확하게 transmit information 정보를 전달할 수가 있다. 심지어 밑에 있는 부분도 색칠 안 했는데 여기까지 색칠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래서 across long distance different generation 들어가자면 앞에 있는 건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거리 개념이 되는 거고 여기는 시간 개념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정확한 게 나중에 체크해 주세요. 그냥 정확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먼 거리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도 굉장히 뭐 할 수 있다? 굉장히 정확하게 전달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주제라고 하기가 조금 뭐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녹색하고 파란색만 있으니까 어쨌든 부분 주제라고 보면 되고 여기에 뭐까지 우리가 이걸 조금 무시한다까지 들어가면 그게 주제라고 볼 수 있겠다, 그죠? 그치? 그러면 쌤 여기 주제만 주제고 부분 주제는 주제가 아닌가요? 아니야, 얘도 뭐가 될 수 있다. 부분 주제도 충분히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글의 주제를 우리는 구두 전달의 정확성에 대해서 무시한다, 과소평가한다도 주제지만 만약에 구두 전달의 예상과 다른 정확성이라고 표현한다면 그 주제가 아닌 거야? 아니야, 어차피 주제인 거지. 여기 underestimate는 조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살짝 주제에서 좀 뭐 해도 괜찮다? 조금 빠질 수 있는 주제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다. 여기 긴 주제, 여기는 조금 이제 짧은 주제, 부분 주제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오해를 살까봐 최대한 깔끔하게 여기는 조금 짧은 주제다. 자, 그리고 이제 예시가 들어갔습니다. 별거 없어요. 여기 그 미국 작가인 어떤 알렉스 할이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An oral record of his ancestors in Africa를 발견을 한 거야. 물론 예시지만 우리가 좀 뜯어봐야 되니까 일단 oral record라는 걸 말 그대로 구두로 기록이 되었다라는 거고 His ancestors in Africa는 아프리카에 있는 선조에 대한 구도 기록이
이게 이제 위에 있는 어떤 개념으로 보는데 약간 시간 개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아주 옛날 이 지금 누구야? 미국인이야. 흑인이겠지 당연히. 흑인이겠지만 미국인인데 미국인이 자기 조상들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가 뭐 아프리카 칼라하리 사막에서 와 뛰어난 사냥꾼이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구두로 전달된 내용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뭐 된 거야? 정확성을 가지고 전수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his ancestors in Africa가 제가 오랜 시간 정확하게 전달되었다는 의미를 예시로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 어떻게 된 거다? 이 연구가 지금 1976년에 책에 묘사가 되어져 있는 거죠. 로버츠라는 The Saga of American Family, 미국 가족의 어떤 역사라는 어떤 루츠, 뿌리, 근원이라는 책에다가 기록이 된 거죠. 두 번째 예시니까 similar로 들어가겠죠. The Odyssey and the Ilia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고대 그리스 거의 신화급의 어떤 전쟁사를 다루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체가 그냥 이미 그건 거예요. 그래 아주 옛날 고대 그리스의 전쟁사를 다룬 오디세이 앤 일리어드 오디세이의 이 기록이 오리지널이 원래 뭐였다는 거죠? Heroic oral histories다 말 그대로 구두로 전달돼 그리스의 어떤 문화를 구두로 전달한 것이다. 그리고 that were already written down many centuries after they were composed. 근데 이거 낚이지 마세요. 쌤, written down 되어졌는데요. 시기를 봐야 돼요. 언제? 그것들이 구성되어지고 한참 여기 정확하게 after가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 자체가 접속사예요. 이게 앞에 많은 수백 년 동안 적어진 게 아니고 그들이 이 이야기 역사서가 구성되어진 지 수백 년이 지나고 나서야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돼. 이게 어떤 거냐면 영화에서 after 앞에 조금 붙일 수 있어. 예를 들면 after는 하고 나서잖아. soon after 무슨 뜻이야? 직후에. long after는 오랜 후에. 그래서 그걸 합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좀 확대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접속사 자체가 after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다. 여기에서 written down many centuries가 after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written down 적어졌는데 이것들이 구성되어진 지 수백 년이 지난 후에니까 한마디로 이 수백 년의 기간은 뭐였던 기간인가? 당연히 오럴로 전송됐던 기간인 거지. 그러니까 이 기록되기 전에 수백 년 동안은 오럴로 전달된 역사다. 그렇게 해서 이거 오해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확실하게 잡아줍니다. 되겠죠? 결국은 구두로 오랜 시간에 대한 내용들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졌다. 넘어갑니다. 바로 뒤로 넘어갈게요. 뒤에. 두 번째, 여기도 이제 첫 번째 문장이 있는데 제일 더 중요한 거, 이모션은 조금 이 글의 가장 그 핵심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조금 색깔 조금 뺐어요. 그래서 일단 뭐 굳이 하자면은 여기 있는 이모션이 그냥 1단계라고 볼 수 있고 최종적인 단계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3단계. 3단계에서 번진 건 이거죠. being advantageous. 굉장히 이득이 되는 적응이다. 되는 거고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면은 여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meet the criteria. 그러니까 기준을 충족시킨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것은 기준을 충족시킨다는 건 이 뒤에 있는 기준을 이제 하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고 그 기준은 뭐냐면 이득이 되는 적응의 기준을 충족시킨다가 직역이고 조금 의역을 하면 무슨 말이야? 감정은 우리에게 굉장히 이득이 되는 어떤 진화 과정이다, 적응 과정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예시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two animals가 scoring off in a fight over food.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지금 서로 이제 싸우려고 우리는 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쌤 조금 볼게. 원래 이제 리신 아니면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리신일 때는 조금 어휘 같은 거 좀 칼같이 짚어주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뭐 굳이 엄밀하게 들어가자면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해서 하긴 한데 그래도 제가 할때 기왕이면 정해가면 좋으니까 음식을 가지고 지금 싸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리고 as they prepare to lock horn, 그들의 뿔을 서로 이게 막 부딪히단가 이게 막이 뭐라고 돼 있더라? 뿔을 맞대 맞아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제 뿔을 맞대기 위해 준비할 때인데 여기 뒤에 이거 안 중요해. 일부러 뿔은 버렸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뭐냐면 literally는 글자 그대로고 figuratively는 단어 참 중요한 무슨 뜻이고? 그렇지 비유적으로라는 뜻이죠.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 영어에 뿔을 맞대다라는 표현 자체가 서로 이렇게 싸우다라는 약간 우리가 되거든요. 우리도 뭐 그런 거 있잖아. 서로 손뼉을 마주치다라고 하면은 서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조화를 이루는 걸 손뼉을 마주치다고 속담처럼 쓰잖아. 그러니까 영어적으로 뿔을 맞대다는 자체가 서로 이렇게 맞붙다, 대결하다, 싸우다라는 수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두 마리에 있는 이 동물들이 서로 뿔을 맞댈 때, 리터럴리는 말 그대로 뿔을 진짜로 이렇게 따닥하고 뿔을 맞댄 거고, 비유적이라는 말은 서로 이제 뭐 할 때 싸울 때,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게 뭐 글자 그대로건 비유적으로건 어쨌든 실제로 뿔을 맞댈건 아니면 뿔을 안 맞댔어도 뭐 머리를 서로 들이밀어서 어떻게 지금 뭐 서로 싸우고 어쨌든 간에 둘이 싸울 때 상관없이 싸울 때 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 내용 일치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둘 다 상관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뒤에 이렇게. 그래서 their intense feeling인데 그들의 이 격렬한 감정, 아까 말했던 1단계라고 했잖아요. 격렬한 관계는 2단계로 뭐를 촉진시키냐면은 a repertory of bodily reaction, 신체 반응의 여러 가지 반응들을 촉진을 시킵니다. 이 레파토리는 우리 한국어에서도 쓰는 겁니다. 레파토리 한번 읊어봐라고 해 있어서 굉장히 뭐 다양한 정도의 느낌입니다. a repertory of 자체가 다양한 정도로,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표현으로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로 쓰였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정도의 느낌인 건데 우리 책에서는 모든 것을 의미로 쓰였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바디 리액션을 다 한다.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바디 리액션을 다 한다는 말이 조금 과장된 바디 리액션, 조금 센 바디 리액션을 한다의 느낌을 받는데 이게 2단계인 거지. 감정이 격렬하니까 행동이 예쁘게 가는 게 아니라 세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동물들이 어떻게 하니? 등을 구부리고 아치 형태로, 백을 아치 형태로 구부리고 its hair stands on and 털이 빳빳하게 서게끔 하는 거죠. 이게 위에 나와 있는 repertory of bodily reaction이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형태가 드러나지? 좀 larger해 보이고 stronger 해 보이는 거죠. 이게 전부 다 body reaction이잖아요. 한 번 더 갑니다. 이 bears its teeth, bear 자체가 원래 bear을 위해서 알겠지만 bear가 barefoot, 발 벗겨짐이거든. 그래서 teeth가 붙으면 맨 이를 의미하고 이를 드러내는 거고, frowns its brows, 눈썹을 찡그리고, makes fierce noise, 굉장히 맹렬한 어떤 소름, 으르렁거리는 맹렬한 소리를 만들고, displays its horn, 뿔을 이렇게 앞으로 들이밀어서 과시하듯이 보여줍니다. 결국은 있음 보여주고 헷갈리지 마라. 주어 동사고 요거 대신 무슨 대시죠 이거? 액자 구성의 접속사 대시예요. 요 to the animals 때문에 관계사로 헷갈리지 마라. 뒤에 무슨 문장 붙는 거야? 이렇게 액자 구조고 액자 구성이니까 완전한 문장이 붙는 거다. 그래서 그것은 to the other animals에게 대디하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관계 앞에 있는 animal 보여주는 접속사 아니야? 관계 대명사 아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 붙는 거예요, 당연히. 자, 그래서 그것은 다른 동물들에게 이 뭐를 보여주냐? 그래서 뒤에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Fighting such a strong adversary, 이런 강력한 적과 싸우는 것은 may not worth it,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 이것도 깊이 알기를 가치는 없는데, 여러분 그냥 원래는 뭐냐면 주어 다음에 be worth가 와서 이거 사소한 거다. 목적어가 오면 주어가 목적어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this book is worth $10 하면은 이 책은 $10의 가치가 있다라고 쓰거든요. 근데 여기에 주어하고 목적어가 똑같은 경우가 있어. 그때는 그냥 is로 퉁칩니다. 이 is이 주어랑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주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it이 뭘 가리키냐라고 하면 it은 뭐지? Fighting such a strong adversary랑 같은 말이에요. 여기에서 강력한 적과 싸우는 것은 뭐한다? 그렇게 충분히 싸울 만한 가치가 있다. 이 말인 거거든. 여기는 부정문이니까.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참고로 여러분들이 it이 좀 이해가 안 될까봐 얘기를 한 거다. 원래 그런 수거다. 알겠죠? 그래서 그런 강력한 적과 싸우는 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최종적인 3단계이자 뭐가 되는 거지? 이게 목적이 되는 거지. 3단계이자 목적인 거죠. 뭘 말하고 싶은 거다. 왜 이렇게 다시 말할게. 1단계는 감정이야. 감정이 도움이 돼. 근데 감정 자체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감정이 격렬하게 되면 행동을 좀 어떻게
모든 바디 리액션, 좀 더 강렬하고 좀 상대방에게 강해 보이고 커 보이는 바디 리액션을 취하게 되고, 그러면 결국 이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걸 알려준다? 너 나랑 싸우면 너한테 득이 되는 게 아니라 손해가 될 거야 라는 뉘앙스 인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these signals는 뭐죠? displays of aggression 같은 말입니다. 공격성을 보여주는 거, 세게 보이는 거, 크게 보이는 거, 강해 보이는 것은 directly improves 향상을 시키는 거고, 뒤에는 더 chances 가능성인데 데이터의 어떤 가능성을 높여주는 거죠. 상대방 동물이 결국 뭐 하는 거지? 도망가. 이거는 뭐 굳이 하다못해 4단계로 갈 수 있는데 그냥 같은 색으로 한 건데, 결국 가치가 없으니까 뭐 굳이 하자면 4단계쯤 됩니다. 너 그냥 도망가는 게 확률을 높이는 거고, 따라서 preventing violence 폭력을 막아주니 분사구문이에요 여기에서. 그리고 avoiding potential injury or death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어떤 부상이나 죽음의 어떤 위험성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준다. 결국 최종적인 마지막 5단계로 볼 수 있겠죠. 결국 이 신호를 보내는 것보다 이 종들에게 이득이 된다. 왜냐하면 불필요한 싸움을 피해서 서로 부상과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부산 애들이 단순해서 좀 동물적인 거라서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죠. 그냥 싸울 때 니 뭐 있나? 니 무슨 형님 아나? 이러면서 이렇게 하잖아. 형님 왜 부르지? 형님 알면은 화해 안 하고 이런 거 있었나? 부산에 많아요. 그걸 실제로 보면 좀 어이가 없는데. sending 이 신호를 보내는 것은 종들에게 이해가 된다. and 더또 이건 딴 얘기거든요. 요거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선생님 같은 색으로 했지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때까지 나온 거는 전부 다 누구 입장이냐면은 약간 뭐라고 할까? A 입장이에요. 아니야. 신호를 보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신호를 보내는 입장이 기본적으로 감정의 1단계가 되고 조금 과한 행동을 취하게 되고,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조금 싸울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시그널 알려주게 되고, 결국은 이 싸울 상황을 피할 수 있으니까 보내는 입장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부분에서 요 아래 부분은 어느 쪽이냐면은 여기 있는 신호를 받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쪽은 어떤 내용이냐면 추가 내용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누구 입장이냐? The ability to interpret this message. 이제는 이 신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수신자 입장에서도 이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이 더즈는 요거 뭐지? 요거 더즈? 대동사죠. 대동사예요. 능력도 그렇다. 뭐가 될까 이거? benefits the species인 거죠. 그래서 이건 조금 딴 얘기야. 사실 딴 얘기인데 같은 색으로 그냥 너무 색깔 정신 없으니까 좀 취급을 했는데, 신호를 보내는 입장에서 하는 것도 도움이 당연히 되고, 또 신호를 받는 입장에서는 또 이 신호를 눈치 못 가고 어리버리하게 설치지 말고 이 신호를 제대로 해석하는 능력도 이 종에게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이 윈윈이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지? 이게 신호를 보내는 쪽하고 신호를 받는 쪽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조금 추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골자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상당히 좀 많을 수 있어. 감정은 첫 번째 문장 그대로 1에서 바로 끝단계로 뛰어서, 감정은 어떤 동물의 생존이나 싸움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해서 답이 되고, 감정을 조금 빼고 2단계로 넘어가서 조금 이렇게 과시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은 동물의 어떻게 생존에 이득이 된다고 주제가 되고, 그래서 여기는 주제를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조금 많으니까 여러분 시험장에서 선지 가지고 주제 만들 때 조금 조심해줘야 된다. 버리 해가지고 지금 다시 얘기를 할게요. 여기에 주제의 주제 가능성이 조금 많아집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1단계에서 여기에서 뭐 3, 4는 비슷하니까 3, 4단계도 주제가 되고, 아니면 1단계를 고르고 2단계에서 3, 4단계를 가도 주제가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요? 그냥 아예 다 합쳐서 1단계에서 2단계에서 3, 4단계로 이렇게 하는 것도 주제가 되겠죠. 그럼 주제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가 되는 거지? 많다. 주제 가능성이 되게 많다. 그리고 이제 쌤 입장에서는 그래요. 쌤 생각에는 보는 게, 나는 시험 범위가 조금 어려운 게 좋거든. 왜 시험 범위가 어려운 게 좋냐면은, 시험 범위가 어려우면 선생님 입장에서 난이도 있게 출제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져. 그러면은 여러 가지 조금 이렇게 오버스럽지 않은 깔끔한 문제들을 쌤이 편하게 많이 이렇게 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시험 범위가 너무 쉽잖아. 그러면 변별력을 주려고 하면 괜히 거기서 이상한 그 변별력 주는 쓸데없는 리트닝식이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딱 어떤 거냐면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출제 내려고 조금 3점, 8점 얼마든지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번도 답이고 2번도 답이고 3번도 답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결국 좀 뭐가 중요하다? 본문 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험장에서도 되게 중요하다. 또 하나 더 간다. 되게 하고 되게 할게요. 여기도 되게 쉽습니다. 여기는 미리 정리하고 갈게요. 일단 녹색은 뭐냐면은 가구예요. 가구. 근데 꼭 가구가 아니라도 괜찮아. 일단 녹색을 정리해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녹색에 들어가는 거 어떻게 있을까? 가구도 괜찮고 또 뭐도 괜찮을까? 맞아. 물리적인 물체 좋아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 어떤 물리적인 물체일까요? 맞아요. 집이에요. 그래서 잘하네. 그래도 뭐냐? 잘했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넣으면 가구도 괜찮지만 물리적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될 건데 물체도 괜찮은데 생각보다 어떤 걸 좋아하면은 집안. 이거 생각이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지. B도 마찬가지 여러 가지 표현이 좀 갈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뭔 것 같아요? 그 중에 제일 예쁜 거. B도 지금 그래서 이 가구, 집에 있는 가구, 물체 뭐 이런 거. 뭐 조금 여기도 왼쪽으로 더 넣자면은 그냥으로 가면 안 되지. 조금 뭐로 들어가야 되냐면 여기서 그거 들어가야지. 고급 조금 이렇게. 그렇지? 고급 가구, 고급 물체, 예쁜 물체, 화려한 물체 집안에. 그럼 B로 들어갈 때 B에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여러분 잡아야 돼. 안 물어볼게. 파란색이지. 이거를 주제는 두 개밖에 없어요. 집에 있는 이런 예쁜 물체들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문화도 괜찮을 수 있어. 문화 좋아요. 더 정말 중요한 거 있어. 문제 나오겠다. 응? 변화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해. 지금 이건 거잖아. 어떤 그 집에 있는 사람이 윤여간 아주 자취를 하게 됐는데 자기 방에다가 좀 약간 인테리어 좀 예쁘게 방에다가 침대도 뭐 그냥 학생이니까 대충 써도 되지만 기왕이면 조금 약간 이런 스타일, 약간 유럽 스타일, 약간 이렇게 테이블도 예쁜 거 한단 말이야. 왜? 응? 조금 난 문화 있는 뭐 이런 거 맞긴 맞지만 잘안 보인단 말이야. 아이덴티티. 아마 이거를 조금 물어볼 것 같아요. 아이덴티티가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에 한 번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 번 가지고 좀 그런 게 아닌가요 싶겠지만 아니다 얘들아. 지금 밑에 지금 잘 나중에 조금 파란색이 지금 글 전체로 쭉 보면은 첫 문장에 나와 있는 것 빼고는 여기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잖아, 그렇지? 여기 한번 잘 보면은 이거 먼저 할게. 이게 지금 한 문장이거든요. 쓸데없이 지금 긴데 여기 앞에 나와 있는 ing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뭐 할 때라고 해석을 하고 두 번째는 뭐뭐 하는데 있어서 말 그대로 안에요. 이런 점 안에서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in 해가지고 이 경우가 네 가지로 얘기를 한 거거든. 앞쪽은 전부 다 가구예요. 지금 전부 다 가구거든. 가구 됐는데 뒤쪽에 보면은 discover는 발견을 하는 건데 새로운 가치와 기쁨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거 누구?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 예쁘게 가구를 해서 뭐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가치, 나는 이런 유럽풍 스타일의 어떤 자기의 어떤 정체성의 어떤 가치와 기쁨을 갖는 거야. 밑에도 봐봐봐. 그들의 삶을 재정의하는 거야. 자기의 삶을 조금 나는 그냥 이런 거 아니라 좀 나를 새로운 나로 재정의하고 싶은 건데 new standards and components거든요. 여기도 생각보다 어디가 중요한 거지? their life인 거지. 여기에.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 삶을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구성으로 그냥 대주는 게 아니고 나를 새로운 기준을 가진 사람, 새로운 어떤 나의 어떤 그 정체성의 일 컴포넌트로서 나의 어떤 삶을 재정의시키고 싶은 거고 커뮤니케이트잖아. 커뮤니케이트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데 쉽게 말하면 남들한테 무언가를 알려주고 싶은 건데 그게 지금 여기서 커뮤니케이트 A to B잖아요. 여기서 포인트가 누가 되는 거지? 뭐에 대한 거지?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보면은 잘 녹아 있어서 그렇지 여기에서 결국 집에 있는 이런 아름다운 사물을 통해 보여주고 싶은 건 나의 가치 그리고 나의 어떤 만족감 나의 어떤 새로운 기준과 나의 어떤 새로운 특성 나의 구성 요소니까 그리고 뭔가 나의 이것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장에서 여러분들 보면은 요 정체성이라는 개념을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물론 맞아요. 근데 이게 조금 엄밀히 보자면 이게 아기 나노처럼 문화적인 정체성이죠. 문화적인 사실 두 개 다 하는 게 여기 제일 예쁜 주제지. 여기가 지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부분이 가장 완벽한 주제가 될 수가 있다. 오케이 앞에서부터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드로 시작하기 때문에 찌끄레기입니다. The construction of furnishing of interior space입니다. furnishing의 기본은 뭐 제공 공급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아예 독해에 따라서 아예 가구라고 번역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furnishing 자체가 집에 있는 가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furnishing이라고 합니다. 뭐 스탠드라던가 뭐 가구가 꼭 아니더라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탁자는 가구고 탁자 위에 뭐 이렇게 화장대 위에 있는 스탠드 같은 거는 가구는 아니잖아. 다 furnishing이거든. 여기에 나와 있는 실내 인테리어 공간에 있는 어떤 이런 어떤 구성과 이런 어떤 그 제공 물품 공급으로 사실 언제냐면은 뒤에 from A to B가 되는 건데 15세기부터 한 17세기 이런 것들로 이탈리아 사람들이 어떤 세계를 만들었거든요. 당연히 여기 in which는 where 개념이니까 이 세계에 대한 수식인 거는 알겠죠. where인 거 다 알죠? in which가 where인 거. 그들은 뭐 할 수 있다? 조금 다른 삶의 스타일을 발달시킬 수가 있고 다시 구석에서 또 뭐 할 수 있다? 어떤 새로운 문화가 정의되어질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아까 있는 문화도 좋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아이덴티티는 조금 덜 들어갔어. 첫 주제라 조금 덜 확실하게 들어간 거지. 약간 서로 약간 반서론처럼. 그래서 조금 무언가 이런 실내 인테리어를 통해서 그 주제는 맞아요. 그들은 좀 무언가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약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글의 성가 알죠? therefore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so many was spent on object인데 이거 수동태예요. so many 돈이 엄청나게 많은 돈이 어디에 쓰여졌다? 물체 집에 있는 물건 사람들에 쓰여졌고 여기 있는 이 y가 병렬 구조로 이렇게 결과가 세 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알고 있지? 리니지 y 결과가 가는 거. 굉장히 많은 종류의 물체가 존재하게 된 거지. 그 시중에 팔게 된 거죠. 뭐 새롭게 되어 있는 거, 좀 더 예쁜 스탠드라던가. 그리고 art가 flourished now.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디를 봐주는 거지? domestic world가 있고. 그냥 예술이 풍성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녹색이 아닌 거잖아. 그렇지 않아? 근데 집안의 예술이 풍성했다는 말은 집안에 온갖 아름다운 이런 가구들이 있게 된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지? 소비죠. 같은 말이에요. 이 소비나 집안의 예술, 집안의 물체, 소비 다 같은 개념인 거야. 소비가 뭐가 되었다? 강력한 힘이 되었다. 뭘 할 수 있는 문화적인 정체성을 구성하는 강력한 힘이 되었다. 솔직히 제일 짧지만 제일 완벽한 주제문이라고 보면 돼. 여기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 아까 얘기한 것처럼 in inventing 그래서 무언가 발명을 내는 거예요. 새로운 어떤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되는 거지. 뭐부터? ranging from 요거 수거 알아두세요. 요거 여기 들어갈 때 요 ranging from A to B가 정확하게는 A에서 B까지의 범위를 가지는 건데 얘가 뭐랑 비슷하냐면 such as A and B랑 비슷해. 이게 한마디로 뭐 할 때 많이 쓰는 거냐면은 예시를 대서 쓰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ranging from A to B factory 어떤 항아리부터 그림까지. 솔직히 여러분도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부잣집 보면은 꼭 부잣집에 옆에 보면은 이렇게 좀 항아리 같은 그런 게 있고 그 꽃이 꽂기도 하고 안 꽂기도 하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저기 일산에도 보면은 약간 주택 고급 주택 큰 집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집에 꼭 있더라고 방을 같은 거. 그다음 좀왜 두나 싶으면 꼭 구석에 보면 구석을 좀 허전한 구석에 꼭 항아리 하나씩 두더라고. 별로 안 봤어요. 가슴 아프네 하여튼. 그렇게 돼서 항아리부터 이 항아리가 뭔가요? 그러니까 원래는 없잖아. 원래 집의 구성 요소가 파터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파터리부터 페인팅까지 새로운 어떤 이 집에 둘 물건들을 발명하는 거. 두 번째는 elaborating their form, 그리고 집에 있는 물건들의 형태를 조금 정교하게 작업을 시키는. elaborate 강조 많이 했지만 밖을 화려하게 정교하게 한다거든요. 스탠드도 그냥 스탠드가 아니고 화려하게 막 온갖 희한하게 생긴 스탠드라던가 등등 하는 거죠. 그리고 refining their production, 그것들의 생산을 더 정교하게 역시 만드는 거다, 그렇죠? 그리고 organizing them into new spatial arrangement인 건데 말 그대로 구성화시키는 건데 organize A into B인가 안다, 그치? 그래서 새로운 공간의 배열인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약간 어째 집이 좁은 집에서는 침대가 뭐 구석에 있고 책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만 방이 되게 넓고 하면 이렇게 독특한 구성으로 뭐 침대가 방 한 구석에 한가운데 있다라든지 특이한 어떤 구성으로 만드는 거지.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집안을 꾸미는, 화려하게 만들고 새로운 물건 가져오고 더 예쁜 물건 만들고 그 다음에 없었던 물건을 새로 또 갖다 놓고 광의 구조를 바꾸고 모든 이것들은 자신에 대한 가치와 지금 확실하게 지금 이해되고 있지. 이거 확실하게 가치와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고 자기 거기에다가 자기의 어떤 이 삶을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구성으로 지금 다시 재정립하는 것이고 무언가 자신에 대한 것을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다. 그게 이제 다른 말로 들어가자면 뭐지? Generated culture, 곧 뭐한 거다? 문화를 만들어 거다. 그래서 문화도 키워드 맞아. 문화도 키워드 맞는데 아까 한 것처럼 말 그대로 문화적인 정체성 하면 제일 예뻐요. 여기서 문화적인 정체성. 이렇게. 그리고 in the process, 그 속에서 creative, 다시 또 강조하는 게 identity for themselves, 그들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여기 빈칸 뚫어놓으면 앞뒤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지금 우리는 정립을 쓰니까 한쪽은 문화, 한쪽은 정체성이 확 보이지만 그냥 빈칸 뚫어놓으면 문화인가 정체성인가 또 안 떠오를 수 있어. 정교하게 다뤄야 돼. 자, 이런 어떤 문화적인 발달, 이 문화적인 발달은 뭐한가 위에 있는 이 문화적인 정체성을 발달시키는 걸 대충 펼쳐서 얘기한 거다, 그렇지? 이 속에서 there was a dynamic for change가 있는 건데, 이 다이내믹은 직역은 역동력이지만 약간 원인 같은 느낌으로 쓰였다고 봅니다. 어떤 변화의 역동력이니까 변화를 일으키는 거거든. 그럼 뒤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다시 result from, 또 뒤에 뭐 들어가야 돼? 역시 from이니까 원인이지. 인 아니에요. 그리고 넌 알아? result는 뒤에 from 붙는 경우랑 in 붙는 그 경우랑 완전 반대야. result는 수동태가 없어. result는 자동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수동태가, 그러니까 result from은 result in의 수동태 같은 느낌을 보는데 be resulted in 같은 느낌으로 쓴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그게 이렇게 쓰는 거야. 여기는 주어가 결과, 목적어가 원인. 여기는 주어가 원인, 여기는 목적어가 결과. 알고 있죠? 밑에 있는 3대장 result in, lead to, bring about. 너 이러면 안 돼, 얘들아. 이러면 안 돼. 이거 우리 학원에 중학생도 다 알아. 중1도 이제 알아. 이제 들어갔어 이거. 뭘 다 알아. 뻥치지 마. 위에 거는요. result from은 너무 많죠. 또 적으면 다 안다. derive from, stem from, originate from. 한도 끝도 없지. 또 be attributed to, be ascribed to. 끝도 없죠.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래서 원인 뭐 때문이다? 가구 때문이잖아. Interaction between people and physical object. 말장난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는 object인 건데 그걸 조금 더 있어 보이게 사람과 object, physical object 사이에서의 상호작용.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집에 있는 예쁜 물건 갖다 놓는 거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영어를 독해하다 보면은 자꾸 학생들이 자꾸 공부 못하는 애들 어떻게 빠지냐면은 내용이 이제 파악돼 머릿속에 이 내용 공부했던 기억이 덩어리로 남아있단 말이야. 그럼 그 한글 내용 덩어리 기억으로 내가 안다고 착각을 하는데
이게 마지막에 있는 이 영어 문장으로 칼처럼 나와야 돼요. 제일 선택인 건 뭐야?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영어 덩어리를 가지고 이 문장을 그냥 다 영작할 수 있는 정도 그 제일 좋은 이상적인 케이스인데 그건 너무 좀 빡세긴 하잖아.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키워드에서 내용 흐름과 키워드와 이런 단어들의 포인트는 좀 잡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필요하고 갈게 얘들아. 그래서 오니까 많이 안 어렵죠? 정리해주세요. 너 알지? 이게 좀 알지? 어? 그치.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내가 얘기하라 하면 얘기 나열은 못하지만 그래도 보거나 맞아 하고 그 정도는 되지. 만약에 객관식으로 나오면 구분을 할 수 있어? 있죠? 객관식에서 만약에 뭐 derive from 예를 들어서 1, 2, 3, 4, 5 윗글의 주제는 있는데 하나는 derive from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요거는 앞이 원인큐가 꺾고 잘못됐네라고 구별할 수 있어? 안 돼요? from 얘는 일단 원인이야. 말했잖아요. 중일도 이거 했다니까. 엄밀히 너무 중이네. 작년에 중이니까. 이제 예비 이제 새로운 중이도 이제 다 나오고 완전 기초야.
다룬다. 방금 너 방금 그 포스가 느껴졌어 이렇게. 되게 잘 다룬다. 이렇게 싹싹 이렇게. 뭔가 좀 열받는 것 같고 아저씨 된 것 같고.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본문을 하는 거는 선생님이 큰 구획을 잡아주지만 어떤 작업들이 너희한테 있냐면은 여기 한 문장이잖아. 이렇게 찢어놓으니까 너무 쉽잖아, 솔직히. 병렬 구조 그냥 네 개씩인 거잖아. 근데 보면은 네 개는 앞에 네 개는 같은 말이야. 결국 오브젝트잖아. 집에 있는 고급 물품이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이 병렬 구조를 꿰고 있으면 네 개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첫 번째로는 새 물건, 두 번째로는요 더 예쁘게 일레보레이트. 네 번째는 뭐죠? 생산을 개선한다, 또 생산을 더 정교하게 한다라고 한 건데 말 그대로 더 좋게 잘 만드는 거지. 잘 만드는 거. 마지막은 배치를 바르게 하는 거.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개념을 여러분 잡아주는 거고 미터도 마찬가지지만 교육 정체성과 문화의 정체성이랑 같은 말이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거. 두 번째로는 그 정체성을 좀 뭔가 개선, 리오더 좀 뭔가 새롭게 만드는 거. 네, 세 번째는 남들에게 뭐 하는